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금요일에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방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청년 정치인 세 분 손님으로 금은방에 모셨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우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목용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인사. 어색합니까? 친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친하죠. 예. 저도 친하다고 열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한. 저도 친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의 청년 정치인 나와 계신데 사실 김재섭 의원은 뉴스와이드에 자주 나오셨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단군 솔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랜만에 봤다. 근데 잘 알아보실 것 같은데 네. 목용종 의원하고 이긴 최고위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실 기회를 좀 30초씩 각각 드려볼 텐데 우선 목용종 의원께서 30초 자기소개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목용종입니다. 저희 당에서 초선 중에 가장 젊은 의원이긴 한데요. 생물학적, 법적인 나이가 젊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육하원칙이 분명한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부가 굉장히 큰데요. 여의도 전체를 얘기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긴 최고위원 30초 자기소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제7, 8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우리 금은방 프로그램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주장이 이 금은방에 있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정치가 그 보석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잘 가꾸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금은방 프로그램 통해서 시청자로도 그리고 출연자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짝반짝한 의견들이 잘 시세대로 시세보다 더 후하게 잘 쳐질 수 있는 그런 금은방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금은방 손님처럼 말씀하셨어요. 반짝반짝 금은방입니다. 뭐 시세대로 시세 높게 쳐주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금은방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앞에 지금 OX 팻말 보이시죠? 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끝남과 동시에 세 분께서 동시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위쪽으로 조금 높게 그리고 이름이 가리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화면에 아마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OX 선택하신 뒤에 질문을 개별적으로 각각 드릴 거예요. 그럼 한 1분 정도씩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이 OX 퀴즈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발언으로부터 큰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드릴 텐데 지금 그동안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대한 그러니까 뭐 지지율적으로 압도적이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요. 질문 나갑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하 부탁 폭로성 발언으로 어대한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O, 한 분만 깨지고 두 분은 뭐 유지된다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O를 들어주신 분이 이긴 최고위원이에요. 그렇다면은 O를 들으신 거는 깨졌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예.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예. 이 친윤 그룹에서 아주 당혹해 하려고 문자를 공개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천하의 김건희 여사도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주 사과를 하고 싶어가지고 문자까지 보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구도가 굳혀지는 것 같아서 예.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 취소 발언을 좀 보면서 약간 당원들도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저 멘트는 정말 가슴 아픈 발언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혹시 나의 사건, 내가 연루되어 있는 저 사건을 한동훈한테 찾아가가지고 예. 이렇게 구명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줬구나. 라고 하는 그 심리가 발동된다면 당원들 심리가 이제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에게 좀 더 쏠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O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쫙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주셨고요. 지금 X, 그러니까 어대안이 깨질 정도는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X, 그러니까 유지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잘했느냐라고 예.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아니죠. X를 들어주고 들은 말씀을 상태에서. 해주세요. 예. 저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일했던 의원들이라면 예. 저 당시 왜 패스트트랙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몸부림인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의 저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한이라는 기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이 어항 속의 태풍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웨이브, 그러니까 물결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후보로 나오기 이전부터 계속 한동훈 당시 전 장관을 공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새삼스러운 공격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번에 구도가 원래는 이른바 원한 관계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경쟁 구도였다가 예.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수는 한동훈이라는 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체 구도에서 보면 결국 상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경쟁자가 조금 더 각을 세우느냐의 관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예. 한동훈이 대세를 타고 있다라는 자체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모경종 민주당 의원께서 역시 X, 그러니까 어대한 이게 깨지긴 없다. 그 뜻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내에 영이 쓰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내 영을 세워야 되는 게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고요. 예. 어대안이라는 뜻 자체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었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찌어찌 해도 대표는 한동훈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을 정도. 어찌 해도는 약간 우여곡절 느낌이 확 나는데요. 그렇죠. 어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나왔을 텐데 예.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본인이 검사 재직 시절부터 가져온 어떤 이미지 그리고 지금 윤한 갈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보이는 모습들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오히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크게 생각하는 게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이 당내에 기존에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이 반발을 오히려 해주면서 예. 새로운 물결이 우리 국민의힘에 필요한데 한동훈이 저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악의 고리를 또는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았다라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이긴 최고위원께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5는 들어주세요. 선택하신 거 들어주시고 아까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결선 투표에 누구와 누구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공천 취소 발언으로 예.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럼- 처음에는 예. 당내 이제 친윤 그룹이 조금 지지하고 미는 후보가 원희룡 후보로 압축이 됐었는데 예. 원희룡 후보가
개 차의 토론에서 보여준 그 애티튜드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은 당원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정말 당원들도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발언들만 하고 있는데 예. 이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총대를 메고 한동훈 후보에게 가가지고 우리 함께 패스트트랙 기소된 사람들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마치 뭔가 좀 영웅적인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어쨌든 당원의 표심 비율이 높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예. 역전의 드라마가 잘하면 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나경원 결선 투표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모릅니다. 그냥 전망일 뿐입니다. 지금으로. 단순히 전망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좀 연관이 있어요. 바로 나갑니다. 질문. 한동훈 후보 당대표가 돼도 올해를 넘긴다.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면 X입니다. 자, 못 넘긴다로 물어봤어요. 못 넘긴다.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면 O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X. 전원 다 X네요. 그러니까 뭐 올해 못 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쭉 간다. 이걸로 보시는 건데 요거는 김주소 부위원.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좀 재밌게 들었는데 예.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3일 천하에 그칠 것이다. 얼마 못 가고 주저앉을 것이다라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명명이 돼서 한참 이 지라시로 형태로 많이 돌았는데 제가 예.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과연 그 가운데서 김옥균은 누구인가? 예. 한동훈 후보가 김옥균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 예.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예. 저는 아마도 한동훈 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측이 김옥균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는 당 대표를 주저앉혀가지고 특히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내 큰 내홍을 앓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총선 참패까지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으로 비롯됐다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실과 갈등에서 또다시 이렇게 물러나는 모양새처럼 쫓겨나는 모양새처럼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지도체제가 들어오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이 이제 곧 뭐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당대표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자멸적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처럼 이준석 대표를 흔들었던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지도체제를 흔들기는 그런 구도는 지금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드린 질문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올해를 못 넘긴다고 보면 O. 그렇지는 않을 거다. X인데 지금 전원 다 X 선택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모경중 의원 좀 X. 그러니까 뭐 올해 넘겨서 당대표 쭉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이신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른바 용산과 친윤과는 매우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근데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대표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경선 과정에서 나온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내용이 결론이 지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 자체가 빨리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명분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타깝게 물러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두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최전선에 앞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현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당대표가 그리고 정부 제1당 여당에서 당대표가 주저앉혀지는지를 봐온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파해법 역시 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대표에 출마를 했다고 보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 연말 자체는 뭐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모경종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동훈 후보를 살짝 응원하는 듯도 약간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가요, 혹시? 저는 모든 후보님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갑자기 질문 훅 들어갔는데 잘 봐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연말을 못 넘기는 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무난히 임기를 쭉 진행할 것 같다라는 선택. 그래서 X를 고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올해를 못 넘기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의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올해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탈당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가 되어도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오랜 사이 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고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친분을 앞세워서 정말 다양한 문자, 아주 오랜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예. 한다면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치부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번에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발언을 했던 것처럼 예. 언제든지 자기가 궁지에 몰린다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좀 불리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흘리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립감을 잡아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폭로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끌고 간다. 이런 뜻이 됩니까? 이거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뭔가에 굉장히 약간 좀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4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예.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사람은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적으로 얼마큼 가까웠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키려고 하는 공멸적 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둘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슨 폭로전이니 어떤 자해성 그 발언이니 이런 것들은 아마 두 분이 다 공적인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모경정 의원 지금 김재섭 의원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발언 기회 요청을 아주 번쩍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와 용산의 관계가 서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안전핀을 뽑는 순간 내 안전핀이 아니라 상대의 안전핀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한쪽이 뽑는 순간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뭔가를 터뜨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다. 그래서 너희도 날 못 건드리는 만큼 나도 너를 안 건드리겠다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지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인데 그러니까 한 분께서는 서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도록 서울의 어떤 과거의 관계가 있어서 무난하게 그래도 협력하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들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로 끌고 간다. 다른 쪽에서는 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쉽지 않다. 분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세 분의 시각이요. 자, 다음 OX 퀴즈는 민주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지율 상황도 많이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당대표에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전에 거둔 득표율 77.77%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게까지는 득표율이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전원다 O입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럼 77점 그때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인데 이 이상 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요. 우선 민주당 소속이신 모경정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거는 확정이지 않을까. 그럼 7자가 아니라 8자로 바뀐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9자가 남았는데 9자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85.6%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에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전국 당원 대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당원들의 특히 권리당원의 권한을 더 많이 높여줬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권리당원분들의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전에 전당대회 때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상대 후보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에 나가야 될 부분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인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난번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지난번보다 높다. 그리고 지금 모경종 의원께서는 뭐 9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기인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까지 전망하시는 거예요? 9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모경정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예. 지난 전당대회를 들여다보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보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지지가 아마 78%가 나왔었고요. 대의원 대회에서 아마 72% 정도. 예. 그러니까 당과 이념적으로 일체화된 당원에서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이 있었었고 또 예. 상대 후보인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득표율이 22%에 그쳤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사실 이번에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사실 사람만 바뀌었지 구도는 약간 비슷합니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차용해가지고 김두관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구도에서 박용진 후보만큼이나 더 큰 영향력이 없는 후보라면 아마 77%가 아니라 88%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재섭 의원 역시 뭐 지난번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7.77%의 득표율인데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칭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망가졌다 있는데 그 뜻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운동장, 그러니까 경기장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체제로 이번 전당대회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후보에 그다음에 더 강화된 본인의 팬덤들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졌는데 저번보다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거리지 이게 뭐 그 자랑하거나 뭐 이렇게 그럴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이재명 대표는 77%를 넘어야죠. 운동장도 바꾸고 경기의 룰도 바꾼 상태에서 77%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못 넣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고 이후에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경종 의원. 뭐 김재섭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자유긴 합니다만 민주당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원 비율과 권리당원의 그 투표 가치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님께서 속해 있는 국민의힘은 그 비율이 1대1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취지에서 예. 조금 더 권리당원의 권한을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룰들이 바뀐 것이지 마치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당대표에 연임하기 위해서 이 룰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재섭 의원께 한 30초 드릴까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제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의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한 번도 당원당 개정이 안 되다가 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표인 체제에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 분 다 내려주시고요. 요거 결과 지금 세 분이 선택하신 거 다 남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9자도 나왔고요. 8자 그리고 숫자 제시는 않았지만 아무튼 지난번보다 높을 것이다. 다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어요.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마지막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어떤 경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최근에 통과한 법안인데 그 법안의 골자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 뭐 이렇게 통상 나오는데 이 법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진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예상을 살짝 했는데 이제 소속 정당에 따라 입장이 많이 달라요 지금요. 이거 민주당 소속이신 모경준은 유일하게 X고요. 다른 두 분은 O인데요. 요거는 우선 O를 고르신 이기인 최고위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공통점을 하나 파악한 것이 뭐냐면 꼭 25라는 숫자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무상 교복도 한 분기에 25만 원씩 이 시민들에게 현금을 줬고요. 산후조리도 그렇고 또 뭐 청년 배당도 그렇고 꼭 2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필 또 25만 원이다. 예. 근데 이제 뭐 현금성 복지를 쥐어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노령연금을 그렇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찬성할 수 있겠지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25만 원의 재원이 사실상 지역개발기금에서 모두 빼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한 가정의 적금을 깨가지고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듯한 전 가계장부를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적금을 깨가지고 현금성 지급을 했거든요. 아마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 내지는 적금에서 빼가지고 아마 국민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남시부터 경기도부터 국가까지 그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결과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보신 분이 이제 김재섭 의원인데 김재섭 의원도 뭐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이 질문 추가로 들려보죠. 그러면 이 법안에 이것도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이제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입니다. 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기은 의원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뭐 이 25만 원의 이 현금 살포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변론으로 하고 예. 민주당의 말에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부자들을 위한 어떤 세금 예. 이런 방식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더 매겨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전 국민이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만 부자와 그 어려운 분들 상관없이 20만 원씩 꼭 줘야 되는지 일단 그 당위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25만 원을 주기보다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본인의 어떤 브랜드인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25만 원을 굳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사실 이재명 대표의 브랜딩 강화 말고는 제가 납득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일 필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저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은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이제 X 이건 포퓰리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를 선택하신 분이 모경종 의원인데 이 질문을 제가 함께 드릴까요? 지금 김재섭 의원이 살짝 언급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 질문은 지금 특히 여당에서는요. 이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정용 법안이다. 뭐 이렇게까지 자꾸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행안위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고 구조 자체가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표께서 이 전 대표께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의했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방금 앞서 이기인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뭐 25만 원이 다 반복된다. 이거는 뭐 2천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루머나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의 일고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런 가치인 것 같고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재섭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어떻겠느냐. 예. 충분히 제안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제 선별복지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 토론을 거부하고 저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대량 권한을 줄 수 있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권한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25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이재명 의원이 예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한 적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누구에게 돈을 준다를 넘어서서 그 돈이 어디로 쓰였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 25만 원이 모이고 모여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기인 최고위원 또는 김재섭 위원 두 중에 한 분만 한 30초 정도 드릴까요? 누가 하실까요? 어떤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반박하실 거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이제 어쨌든 예.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앞뒤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의 소위 말하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뭐 60조 원이나 뭐 이렇게 아주 뭐 세금이 덜 거쳤으니까. 그런데 25만 원 지원금 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소요되는 재원이 1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원을 걷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도움을 하게 한다면서 휘발성 25만 원 지원금을 주고 10조가 넘는 예산을 쓴다는 이 어불성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선별, 보편 이거 계속 토론됐죠. 이번에도 아까 그런 이슈가 붙었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뭐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진행 중인데 또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OX 편말 내려주시고요. 자, 정치권 핫 이슈는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금은방 감정 평가입니다. 이번 주 이슈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서 평가라는 건데 최고 평가와 최저 평가 인물을 각각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미리 쓰셨어요. 자, 세 분 모두 동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뭐 겹치는 이름도 있고요. 약간 다른 이름인데 한 분씩 볼까요? 우선 김재섭 의원이 고른 최고의 인물은 트럼프고요. 최저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네요. 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이 최고 최저의 의미 설명해 주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쳐간 총알 한 방에 사실상 대통령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얻어버린 셈이 됐죠. 이번에 마지막 공화당 전당대회 역시도 그것이 트럼프 대관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그 총알 한 방에 사실상 이 대권 가도로 가는 하이패스를 얻은 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로 꼽았고요. 반면에 이제 최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예. 사실은 본인이 국회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강행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면 오늘만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민주당도 소수당이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도 언젠간 그 여소야대 전국을 겪어야 되는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행을 무시하고 이 정도로 뭔가 파행을 유발하는 그리고 모멸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법사위원장은 저는 최저가 아니라 최악으로 주고 싶은데 일단 최저로 줬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나쁜 선례들을 남기는 것이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각각 최고, 최저로 선택해 주셨고 이번에는 민주당의 모경정 의원께서는 이름을 보니까 뭐 축구 선수 이름도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박주호라는 우리 축구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박주호라는 전 축구 선수가 대한축구협회의 프로축구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신 발언을 했죠. 예. 단순히 그 축구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처럼 정치계에서도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고 무경재 의원님 팻말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제 예.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옆에 계신 김재섭 의원님께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본인의 당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전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박주호 선수 같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저가를 찍었는데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또 똑같이 선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선서를 다시 하면서 본인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갈팡질팡 더 이상 군인의 정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찍혀서 보도가 됐어요. 박균택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현직 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것도 법사위 청문회장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청문회장에 들어와 있고 그 임성근이라는 군인의 정신은 어디 갔으며 이제는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어졌고 현직 검사는 도대체 누군가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고 왜 현직 검사가 임성근 사단장과 그 지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실시간 최저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호, 임성근 이렇게 쓰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트럼프는 앞에서 쓰신 분과 겹치네요, 좀 이름이. 네, 저도 김대섭 의원과 좀 같은 의견인데 사실 자국 중심주의로 국가를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적지 않은 피해를 줬었던 대통령이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맨날 자극적인 말만 쏟아내는 듯한 정치인으로 봤지만 이번에 테러를 보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직후에 이틀 뒤에 공식석상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게 하는 그 멘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총격 직후에 피가 나는 귀를 부여잡고 저렇게 손을 축혀 세워서 지지자들에게 파이트 싸우자 괜찮다라고 의연하고 대담하게 하는 것을 보고 저런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좀 그런 논란을 많이 느껴서 최고의 인물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최저의 인물로 사실 강선우 혼자가 아니라 히히우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전현희, 최민희, 강선우 의원을 뽑았습니다. 뒷자만 딴 거네요. 그렇습니다. 히히우는요. 사실상 민주당의 친명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테러와 이재명 대표가 피해를 입었었던 테러를 동일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탔었던 닥터 헬기는 문제이고 트럼프 대선 후보가 탔었던 닥터 헬기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관계가 틀렸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는 닥터 헬기를 탄 적도 없었고요. 곧바로 그 직후에 자신의 차량을 타가지고 17km 떨어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것을 가지고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한 분들이 우리 강선우 위원과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었는데 조세호 의원, 연예인 조세호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결혼식 어떻게 가냐고? 아니 타지도 않은 헬기를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 사실 이런 기초 사실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평을 해야지만 정치가 덜 혼탁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수고하셨고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금문방은 여기서 좀 문을 닫겠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지금요.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